이번 챕터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연구 논문 또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얼마큼 잘 테크닉적으로 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할 건가 그리고 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설명들이 조금 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등외시는 하지 말고 여기에 맞춰서 내 여러분들의 관점, 그러니까 소프트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조금 더 표현할 것이고, 자 이걸 가지고 보고서랑 프로젝트 또는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회사에 가서 이렇게 그 테크니컬 리포트라든지 자 이런 게 얼마큼 더 잘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 이번 강의에 계속 그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4장에서는 세 가지의 서브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신동적 측면에서 어떻게 연구 유형을 분류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라서 어떤 연구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어떤 연구가 있는지를 세 가지의 서브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저기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어떤 양적인 연구 또는 질적인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실행, 평가 연구.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자료 수집의 다양한 어떤 문헌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집을 해서 어떻게 연구로 표현할 것인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저희하고도 조금 관련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 4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자, 보고 이 부분 자, 우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기초 응용 실행 연구 또는 또 평가 연구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문헌 연구다. 자, 이것은 어떤 이렇게 통계적 분석, 설문, 자, 이런 것들을 말고 기존에 나왔던 그런 자료들, 연구 자료, 페이퍼, 그 다음에 어떤 블로그에서 조금 테크닉적 측면에서 그런 자료들을 사용을 해서 이론적 또는 이게 약간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실험적인 어떤 데이터, 그 분류가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할 때 보통 문헌 연구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저희가 어떤 주어진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임프루된 어떤 페이퍼들을 쭉 찾아서 그 연구들에 대한 성량 분석 그리고 각 연구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문헌 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은 저희하고 조금 더 관련이 없지만, 이게 환경 쪽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이런 쪽에 그 어떤 현상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좀 더 해서, 자, 이런 변수 상대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분포, 상호 관련성 등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연구가 됩니다. 여기 대부분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그런 경우도 해당되지만 그 빅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그 타깃이 뭐냐, 타깃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저희 학교 같으면 이렇게 정보 쪽에 경영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쪽이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그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잘 내려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분석, 그 야정 예측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딥러닝 모델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관찰 연구. 자, 관찰 대상의 행동 특성을 직접 객관적, 계획적으로 관찰해서 분석한다. 자, 또 있는데, 자, 이거는 저희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있죠. 실험 연구, 시뮬레이션 대한 부분들. 자, 예를 들어서 변수의 변화, 조작 등을 통해서 실험의 결과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즉, 대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알고리즘들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증명하는 그런 것도 여기 실험 연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알고리즘을 얼마큼 정도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성능을 퍼포먼스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사례 연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행 연구 결과 기초 이론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사례들을 어떤 집중적으로
모아서 증거자료 해석해서 논의하는 그런 기술 연구도 있다라고 보시고, 자, 요 중에서 여러분들, 자, 여기가 우리하고 더 많이 관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문헌 연구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연구,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같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또 할 수 있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장의 첫 번째,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연구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인식론이라고 할 때, 이렇게 epistemological 또는 그 theory of knowledge, knowledge의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이론 또는 그 지식의 본질적인 측면, 이 범위를 좀 다루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뭐가 있는지를 볼 건데, 그 전에 앞으로 이게 그 사장 거의가 우리 CS랑 우리 C 관점에서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제가 바로 스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리드 하는 정도, 읽고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구분을 하면, 자,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식론적 접근 또는 연구의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유형으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1절에 해당하는 이 파트가 인식론적 접근에서는 그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양적 연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주의에 입각한 질적 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주어진 연구에 대한 그 상황 또는 자료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실증주의, 즉 우리가 이제 CS하고 C 관점에서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것도 사실은 나타나는 어떤 데이터, 그다음 실험 결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같이 이렇게 약간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2에 볼 것이 이제 연구 목적인데, 기초 응용 실행 평가. 자, 이런 부분을 4.2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맞는 그런 연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적 연구, 즉 뭐 이렇게 quantitative research 또는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qualitative research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 양적 연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쭉 살펴보면 많은 이렇게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변수들을 통제가 가능하냐, 자,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느냐, 자, 이런 거 해서 대부분은 과학적, 그 다음에 통계적,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조금 많이 이용되는 그런 연구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련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양적 연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자, 여기 간단하게 보면 통계적, 수학적, 계산적 기법을 통한 어떤 사회 현상의 체계적인 경험적 탐구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회과학이지만,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과학,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CSC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적인 기법을 통해서 얼만큼 교육에 대한 주어진 문제 또는 현상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적은, 자, 그거에 해당 현상,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수리 모델, 이론 가설을 개발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자, 여기 있죠?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수리 모델, 이론 가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던 알고리즘이 되겠죠? 자,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타겟을 가지고 타겟에 맞춰서 어떻게 아웃풋을 좀 잘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질적 연구가 되겠는데, 요것은 앞에 있는 요 변수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들. 자, 대부분은 수치화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 그래서 비통계적, 비수학적, 비수치적. 자, 예를 들면 어떤 인터뷰라든지 관찰 결과, 문서, 자, 이런 역사 기록들. 자, 이런 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어떤 그 사회 심리학, 문학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정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비정제처럼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도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조금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실험, 관찰, 면접 시험, 뭐 이렇게 이런 내용 분석이라든지 대화 분석, 참여 관찰, 자, 이런 각종 현장 작업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조사 방법을 또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리드한 정도로 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자, 보통은 자, 실증주의자 관점에서는 양적 연구를 바라봤을 때 이런 보편적인 벽치기에서 같이 중립적으로 설치된다. 제3자 객관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과시적인 어떤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객관적 관점에서 이러한 가설을 지지 혹은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난 실증주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SC 관점에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증. 자,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실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잘 할 건가의 관점으로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테크닉적으로. 자, 이게 그 다음에 이 구현했는 이 결과, 이 코드 아니면 이 나왔던 이 코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웃풋이 과연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나왔냐 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증명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자료 분석 결과 통해서 자, 객관적 관점에서 이렇게 예측했는, 자,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주어지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든 가설들은 이렇게 이론, 그런 것들이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거에 대한 어떤 그 지지랑 반박을 하는 과정을 자, 어떻게 보면 양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양적 연구의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가설을 설정하는데, 이 가설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변수가 뭘까를 도출을 하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하고 나서 그 가설을 설정할 때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이론적, 경험적 배경에서 이런 가설을 설정을 한다. 자,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변수.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어떤 영구적인 상황 설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 결과 추론을 위해서 실제 상황 또는 유사한 사항들을 좀 더 설정을 해서, 자, 다른 변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사항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어지면 자, 상황이 다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맞춰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야 되겠죠.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때는 자,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증명 가능한 원리를 발견하는 것 해서 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자료 수집이라고 하지만 자, 이때는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봤던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제안. 이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이 부분 자료 수집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자, 다양하게 이 알고리즘에서 세웠던 이런 가설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큼 향상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변수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조금 더 인풋할 거냐 라는 부분이 되겠고, 자,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 결과, 이 가설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그 결과가 좀 성능이 이쁘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리즘을 조금 더 리바이스하는 그런 케이스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서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팁이 좀 나오는데, 자, 요때,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설 설정을 할 때, 세 번째죠? 자, 가설 설정할 때, 또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정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어떤 특정 이론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다양한 이론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 이론, 그러니까 이론 조금 더 충충적으로 나왔던 그 들고 와서 그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특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연구가 이론에 종속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많이 있습니다. 이론에. 자, 그 다음에 객관적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 설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방향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한 채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 어렵다. 자, 이거는 이렇게 연구 관점에서, 실행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 문제가 프로블럼이 주어지면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자, 그다음에 1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쭉 C라는 방법이 있고 이 A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 각각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나는 이쪽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약간 트라이 해보는 거죠. 자, 시도하는 관점으로서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을 이론, 알고리즘을 이제 들고 와서 한번 가설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보면 이때 설정을 할 때 대부분은 이게 결과가 대충 예측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측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으니 자,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더 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에 반해서 이제 질적 연구를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실증주의를 약간 비판하는 관점에서 양적 연구에 대해서 어떤 단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질적 연구라는 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는 연구 절차에 어떤 기본적인 틀은 없다. 자, 그리고 양적 연구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수치보다는 이런 다양한 해석을 통한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연구의 목적은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고 자, 그래서 자, 이런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인간의 경험에 의한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주관성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공학적 입장에서 자, CS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으로 보다는 약간 리드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적 연구의 구분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현지 관찰법, 뭐 집단 면접법, 심층 분석법, 사례 연구법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리드하시고 바로 그 다음 걸로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비교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앞에 봤듯이 이제 객관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것이고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 그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총체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라는 것으로 두 가지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자체에서는 어떤 수치화된 어떤 주어진 틀 안에서 객관적 3자 입장에서 객관적성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나 이거를 풀어가는 이게 소프트웨어 측면도 마찬가지겠지만 풀어가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얼만큼 얘를 여기서 담을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양적과 질적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 그 양적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양적 연구를 할 때 해당하는 이 총체적인 그런 측면들, 본질적인 측면을
얼마큼 좀 더 여기서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질적인 연구는 양적 연구의 기초조사 또는 이 컨셉, 데피니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할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리즘적으로 설정을 잘 할 것이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라는 그 전에 얘가 얼만큼 사람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질적으로 여기 하고자 하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타겟, 이 목적, purpose 자체가 과연 이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총적인 측면에서 얼마큼 정도 고민을 했냐라는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테크닉을 키우기 위한 소프트웨어 스킬, 자, 스킬을 키우기 위한 관점에서 지금 학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필요는 하지만 플러스 자, 이런 부분, 본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이어서 2절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크게 기초, 응용, 실행, 평가 연구의 네 가지가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씩 좀 볼 건데, 자, 기초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초 학문들이 있겠고, 그 전에 저기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 각 분야가 있겠죠.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컴퓨팅, 그 다음에 뭐 병렬 처리, 뭐 이렇게 빅데이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하는 아주 조금 그 패러다임을 잠깐 바꿀 수 있는 기초 단계의 어떤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에 대한 응용 연구,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 연구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 제목만 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떻게 이게 시뮬레이션 구현이 가능할 것이냐, 구현 관점에서 어떻게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플랫폼.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거를 분석해서 평가 내릴 것이냐, 이밸루에이션 관점이 됩니다. 이밸루에이션. 어떻게 조금 더 객관적인 측면, 수치적인 측면, 정성의 측면을 어떻게 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챕터, 요 페이지에 대해서 연구 목적 이렇게 하다가 관련된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D의 데이터, 네트워크의 N,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A라고 해서 자, 보통은 DNA라고 하죠. 자, 요때 네트워크는 대부분 자 5G부터 시작해서 자 6G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IoT 관점에서 이제 센서 네트워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자 DNA라는 키워드를 예전에 많이 쓰는데 자, 그 전에 한번 요거는 상식 측면에서 ICBM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썼습니다. ICBM 해서 I는 IoT,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가 되겠죠. 클라우드. 자, B는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은 모바일이 됩니다. 모바일 환경.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ICBM을 많이 쓰다가 그 사이에 자 인공지능이 화학이 대세가 돼서 많이 대세가 됐죠. 자, 이렇게 알파고 이후로 막 붐이 떴는데, 자, 그러다가 DNA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자, 요 사이에는 그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하다가, 자, 요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 지금 용어는 뉴 노멀이라는 말을 씁니다. 뉴 노멀 시대.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다양한 어떤 약간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평이한 것으로 들어간다. 노멀한 이 평상시대의 어떤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에서 뉴 노멀 시대. 그래서 언택트라고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시대 때는 뭐가 조금 더 이슈가 될 것이냐. 당연히 또 인공지능도 들어갈 것이고, 자, 여기도 해당하는 네트워크에는 부분이 되겠죠. 자, 5G 데이터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뉴 노멀 시대에서 뭐가 바뀔 것이냐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에 대한 이론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가 된다. 자, 여기 지식 확장이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더 밑에 한번 보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연구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특정 원리나 사실의 발견이 되겠죠. 자, 그 말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한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때 지식 확장이라는 측면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발견과 이거를 발전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초 연구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초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자, 이것보다는 자, 이거죠.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 미국이랑 유럽 같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요새 많이 또 강대국으로 또 하고 있죠. 자, 이런 강대국이라고 칭하는 이런 데에서는 거의 뉴 알고리즘, 뉴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말은 이 패러다임, 그 뉴 노멀 시대에서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화되도록 이런 기술들을 하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그 테크닉, 그 아이디어, 그 기술, 그 다음에 이걸 기술 통해서 특허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많은 대기업들이 자, 먹고 사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연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 연구. 자,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응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는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웨이트는 조금 낮다는 거죠. 낮고, 그 다음에 기초 연구 결과의 가치, 그 다음에 결과를 여러 응용 연구에 적용해서 발전시키는데 활용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 연구자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이 지식을 확장한다. 그러면 어떤 주어진 기초 연구의 어떤 알고리즘이 하나 획기적인 뉴노멀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 되겠죠.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렇게 나오기 전에 20년 전, 15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입해 있었죠. 그 많은 이렇게 연구의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돼서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퍼져져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산업군으로 퍼지게 되죠. 자,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기초 연구가 많이 활성이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자, 이런 패러다임, 굉장히 건강한, 기술적으로 많이 건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초 연구는 근거를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연구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스트라고 강주과기원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AI 기초 연구에 대한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부분. 자, 그 전에 왜 이게 광주과기원, 자, 지스트죠? 지스트가 있는데, 지금 2년 전부터 이렇게 강주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직접 단지를 큰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인공지능 연구 직접 단지에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한다면 대부분은 많이 강주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반해서 부산은 뭘 잘할 것이냐 일단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약간 차별화된 전략 산업 자체가 뭐 기계라든지 해양, 조선 이런 게 있죠. 조선 거기에 반해서 IT, 인공지능이 굉장히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지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부산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기술을 어떻게 이거를 끌어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자, 볼게요. AI 문제 해결형 데이터셋 구축 및 자, 리더보드 플랫폼 시연 과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기초 연구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주행 보조 핵심 기술. 자,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 볼게요. 자율주행과 주행 보조에 대한 핵심 기술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플랫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분이 되겠고, 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대응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자, 이 부분이 있죠. 인공지능 컴퓨팅 클러스터 기술 연구. 자, 이것도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나 조금 더 앞서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컴퓨팅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는 기술 연구로서 기초 연구한 부분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공지능 솔루션 기초 기술로서 자, 이게 보니까 자, 스마트 피셔리 적응을 위한 지능형 수중 드론. 그래서 드론은 드론인데, 드론이라고 한다면 거의 응용 파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이 드론에 대한 타겟으로 지능형의 말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수중 드론이 되겠네요. 수중 드론. 거기에 대한 수중 드론을 하기 위한 이 플랫폼, 그 다음에 지능형 기술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 솔루션 기초 기술로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해왔던 게 객체 인식이 되겠죠. 오브젝트 디텍션과 그 다음에 어클루전, 이 가려 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주행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 이 차에 앞차, 자, 뒷차가 있습니다. 뒷차 가요. 그럼 앞차 때문에 자, 뒷차가 자, 앞 부분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을 가려져 있죠. 콜리전 한다는 건데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차 때문에 원래 배경 중요한 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래는 있는데 앞부분에 이 가려진 오브젝트 때문에 가려진 것을 어떻게 좀 더 복원해서 보여줄 수 있나 이 뒷사람한테 라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를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인공지능망 즉 딥러닝을 가지고 이 가려진 것을 어떻게 조금 더 복원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주제도 이것도 기초 연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사실은 기초 연구단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성능이 괜찮아지고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시 이제 자율주행차에 여기다가 기술로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강화학습을 또 다 알다시피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산한 디스트리뷰티한 강화학습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실세계 환경에서 얼만큼 좀 더 강인하게 분산화된 강화학습을 연구를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기초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또 이 부분은 또 강화학습도 알아야 되고, 자, 분산 처리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자, 실세계니까 굉장히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쪽 부분, 자, 블록체인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 부분이 되겠네요. 설계. 얼마큼 좀 더 공공 서비스를 위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블록체인도 지금은 자, 그 퍼블릭한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자,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프라이빗 관점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블록체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많이 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환경 부분이 있네요.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자동 분석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할 것이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스마트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때 이제 딥러닝이나 크리피를 써서 과일 검출을 하고 분류를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 사실 얘는 기초라기보다는 약간 응용 연구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왜 스마트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스마트팜. 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 자,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 부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 농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팜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나중에 미래 사회, 미래의 먹거리로서 일거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딥러닝도 조금 들어가지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또 그 센서 부분, IoT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반 기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학습, 시각인식 알고리즘을 또 개발하는데, 자, 이거는 알겠네요. 적은 데이터, 저전력, 저선능 시스템에 동력하는 자, 기계학습, 시각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데이터, 빅데이터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자,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자, 작은 데이터로서, 조그만 데이터, few 데이터로서도 성능을 얼마큼 더 보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화학습이 있는데, 요새 강화학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산 강화학습이지만 얘는 또 심층적인 강화학습도 어떻게 해보자. 자, 여기는 뭐냐? 로봇에 해당하는 C 운동을 위한 가상 환경에서 실제 환경으로 심층적인 강화학습을 좀 하겠다. 자, 그래서 가상, 버추얼 환경에서 실제, 리얼 환경으로 가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으면 이렇게 디지털 트윈과 또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에서도 주요한 기술들이 그 DNA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5G도 마찬가지고 센서, IoT 부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자, 이게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봤던 게 AI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런 식으로 또 주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연구할 건가. 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 인공지능 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팅 관점에서 조금 더 얼만큼 더 기초 연구가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응용 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의 어떤 비교가 있는데, 자, 기초 연구는 앞에서 봤듯이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는 연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연구가 수립이 됐으면 이 연구 이론, 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떤 부분에 적용할 것인가가 자, 응용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기존에 어떤 이론적 개념을 검토를 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랑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다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이론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서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 자, 그래서 자, 요때 이제 기초 연구는 자, 엄격한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가설을 해서 하지만 응용 연구는 이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를 자,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엄격함의 정도는 기초 연구가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응용 연구, 그 다음에 현장 연구로 조금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응용 연구의 형태는 이론 연구, 현장 연구가 있지만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이론 베이스의 연구 응용 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봤던 그 지스트 강주 가기면 인공지능 센터에서 이렇게 조직을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기반 연구. 그러니까 기초 연구죠. 기반되는 연구를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응용 연구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기반 연구에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기초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부분이 원천 기술. 자,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특허내는 것이 되겠죠. 특허라든지 자,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 연구는 응용 연구 수행에 필요한 요소, 필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 센서 IoT, 로보틱스, AI, VR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는 그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응용 연구라는 것은 핵심 응용 연구군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적용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도메인 단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드론이 있으면 이 드론에 해당하는 드론 인식 기술, 그 다음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그 주행함에서 나오는 어떤 카메라 센서 들어가 있는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자, 이런 기술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잘 접목할 거냐.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했으면 데이터를 막았으면 이걸 또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또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데 요새 뭐 이렇게 딥러닝 쓰면 다양한 그림이나 거기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많은 예술적인 그림들이 많이 제너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 핀테크, 그 다음에 그 개인 뭐 비즈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재난 쪽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국방 관련해서, 치안 관련해서. 자, 이래서 요 부분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도메인에 해당하는 것이 자, 여기 하나의 응용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 사례에 대해서 기반 기술,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국의 주요 인공지능에 대한 추진 현황을 IT Find라는 곳에 제가 한번 2019년 자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잠깐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번역 말뭉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자,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 같은 케이스가 자, 지금 대부분 이 버터라든지 자, 버튼 모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그 다음 버전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이 구글에서 만든 건데 주로 영어죠. 영어에 대한 번역 서비스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모델이 그 다음에 이 두 모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자,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의 한글 말뭉치를 가져와서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내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이미지, 자, 그 다음에 글자체 이미지, 저기 있네요. 인도 보행 영상, 안면 이미지, 융합 영상.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이미지, 동작 영상, 그 다음에 질병 진단 이미지, 이상 행동 영상. 자, 이것은 딱 보면, 자, 인공지능에서 주로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라 그랬죠? 데이터도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 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글자체 이미지, 우리 한글 글자체에 대한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인도 보행 영상, 그 다음에 안면 얼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해당하는 얼굴에 대한 영상, 유용한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각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건가도 하나의 응용 연구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적용 사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 쫙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재밌는 주제 중에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CCTV도 마찬가지고, 자, 인공지능 보조, 질병 자동 검진 같은 그런 케이스, 인공지능 로봇, 자,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지 항만, 철도, 주요 시설,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에서 필요한 위험물에 대한 위험 상태에 대한 이미지가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모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상당하게 자, 지금 내가 이 연구에 대한 주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로 자, 인공지능에 대한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핫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게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들고 계속 그 연구에 대한 방향과 같이 한번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행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 연구는 이게 제가 그 참고하는 그 교재 자료 내용에서는 약간 그 사회과학 쪽 파트가 조금 더 세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보면 여기 있죠? 자, 실행 연구 특징. 자, 이거는 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즉각적,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내용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고,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알고리즘들이 막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얘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그 도메인 단에서 막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실행 연구라는 것은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이 플랫폼 환경을 또 만들고 알고리즘적으로는 다 주어집니다.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구현 연구가 되겠습니다. 구현 연구. 그리고 구현을 할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거를 얼마큼 더 오티마이제이션해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거를 해서 얼마큼 그 메모리를 작게 쓰고 실시간적으로 해서 조금 더 성능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 구현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설계 부분,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현을 해서 어떻게 구현했느냐 부분이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의 실행 연구가 되겠습니다. 참고서 한번 보시고,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 주제가 요런 내용이 되겠죠. 요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연구가 있습니다. 이 평가 연구를 쓴 이게 실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다른 주제가 되겠는데, 독서능 평가를 위한 연구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있지만, 우리 CSC 관점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보시고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원이 있고 소프트웨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밸리에이션해서 평가 매길 것이냐, 이런 주제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LG랑 삼성이 테레비를 만들었습니다. TV를 만드는데 똑같은 모니터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이 애가 이것보다 낫다,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가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비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것도 상당한 중요한 또 토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토픽 중 하나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평가 연구, 이블레이션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평가, 하드웨어적인 평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여기 주제가 되겠습니다. 평가 연구에 대한 사례를 제가 크게 교육학에 해당하는 공학 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어떤 평가,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것은 공학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공학 교육. 여러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공학 교육 관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컴퓨팅 관점에서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성능 평가가 되겠습니다.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공학 교육 관점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량을 했지만, 이것도 학습 성과, 학생들의 학습 성과, 그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학 교육 인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쭉 보시면 설계, 그 다음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소양에서의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주제도 상당한 이게 교육학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볼게요. 이것은 제가 다른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얘기해 볼게요. 학장형 벤치마크 자동화 도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어떻게 성능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 주겠죠. 그 다음에 리눅스의 푸스 기반 경량 SSD를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것이냐. 구현과 평가죠. 그래서 얘는 구현과 평가 논문이 되겠죠. 이 부분, 이것도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IoT에 대한 부분, IoT 온톨로지 시메틱 검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능 평가도 이렇게 쭉 나왔네요. 이런 것도 좀 재미 주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정량화시켜서 나오는 것을 데이터 특성화 기반의 기계 학습 모델. 여기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들이 쭉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할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IoT 환경에서의 스마트 출입 현황파 시스템의 구현과 성능 평가네요. 구현과 성능 평가,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라든지 구현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정보과학회의
컴피팅 실제 논문지 여기에 대한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우리나라에서 자, 구현과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많은 논문들을 또 이렇게 많이 또 게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쉽게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관심 있는 주제 토픽에 대해서 자,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 이게 정보과학계의 컴퓨팅 실제 논문지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또 많은 논문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계는 또 보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과학회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논문들, 많은 연구, 그 다음에 많은 방법들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3절 있죠? 3절은 우리하고 조금 더 많이 조금 관련이 없어서 스킵을 하고 바로 다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 그 전에 주인급 봤던 것은 자, 1절에 해당하는 양적 연구와 해석주에 입적한 실증 연구를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2절에 자, 기초 응용 실행 평가 연구를 봤는데 자, 기초 연구에 대한 사례랑 응용 연구 사례 그 다음에 실행, 그러니까 실험 논문, 그 다음 평가 논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많이 연구가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스킵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에 자, 5장 논문에 대한 구성, 자, 논문 구성. 자, 여기가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